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어서 벌써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물론 교실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조금 덜 덥긴 한데 벌써 덥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혼자 있으니까 트는 거예요. 네, 원래 다른 학생들이 있으면은 아마 못 틀게 하던가 그럴 거예요. 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아무튼 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930년대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억압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는 동일한 시기이긴 한데 과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1920년대 때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1930년대가 되면은 그런 활동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국내에서는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때는 우리가 국외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를 배우는 이 35년의 기간 동안 가장 어렵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복잡하고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공부할 때에는 지도가 필수예요. 지도에서 각각의 독립군들, 각각의 조직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동하고 결합하고 헤어지게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지도를 그리고 형편없는 스케치 지도를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30년대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30~40년대를 배웠습니다. 일제가 1929년에 있던 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 전쟁,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그 타겟은 바로 조선을 뛰어넘어서 여러 중국의 큰 땅덩어리들과 다른 동남아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언급을 못했지만 크게 3차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조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곳은 이 바로 위쪽에 만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는 만주 지역을 침략하는 만주 사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본토로 진출하기 위한 중일전쟁이 벌어지고요. 1941년에는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가봤더니 이미 중국에 꽤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이나 영국이 야 너네 일본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 와라 라고 제재를 가하니까 이제는 이런 나라들과도 싸우게 돼요. 전쟁의 양상이 단순히 중일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도 전쟁을 하게 되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굵직한 전쟁들을 겪으면서 그 지역들에 있던 우리 민족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과연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주 지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에서 우리는 1920년대 후반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삼부가 서로 통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더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안타깝지만 삼부는 통합되지 못했다. 서로 간의 이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혁신의회, 하나는 국민보라고 한 조직으로 쪼개지는데요. 위치로 따지면은 혁신의회는 약간 북쪽에, 국민부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1930년대가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넘어가기 전에 방금 봤듯이 만주 사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군들도 이제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일제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쟁을 하게 돼요. 독립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던 이 조직들이 이제는 군대를 조직하고 대응을 해야 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혁신의회는 지청천 혹은 이청천이라고도 하는데,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당 그리고 한국 독립군으로 개편이 되고요. 그리고 이 국민부, 남쪽에 있던 국민부는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던 조선 혁명군, 혁명당 그리고 혁명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 민족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중국을 보세요. 일제가 만주를 쳐들어오고 이제는 본토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국군도 조선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청천의 군대와 함께 활동을 했던 군대는 중국 호로군이라고 하고요. 여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조선혁명당 혁명군 이쪽과는 중국 의용군 세력이 함께 연합작전을 벌입니다. 실제로 여러 전쟁들에서 활약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한국사 능력 시험을 치를 때 그때 암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역사 교사를 하고 싶어도 암기를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지금은 그 전쟁 이름까지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활약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낼 때까지 활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나 일제의 대응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관내 본토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지청천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가 아니라 이 본토 지역으로 내려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따로 다룰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세력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이 만주 지역에 남아서 끝까지 항일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잔여 세력들이. 일제에 대항을 하는 유격대를 조직을 하는데요. 유격대는 정식 군대라기보다는 큰 힘은 없지만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지역의 지역물들을 이용을 해서 게릴라 활동을 했던 조직입니다. 야밤에 습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조직인데 꽤나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직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하는데, 동북 항일 연군에 포함이 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일성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일성은 북한을 건국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느 시기에는 교과서에 담기도 했고 또 어느 시기에는 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역사를 아예 언급조차 안 한 시기도 있었어요.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러다가 다시 북한의 역사를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저러 반복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남북관계가 어떠한지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또 현재 정권, 정치 세력들이 어떤 성향의 정치 세력인지와도 관계없이 북한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역사를 알고 상대방의 뭔가 특성,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국가와 관계가 좋던, 그 민족과 관계가 좋지 않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현대사를 배울 때에도 분명히 또 다루게 될 거예요. 함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930년대
요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년대와는 달리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일제 대응에 의해서 뭔가 약해지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게릴라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끊고 다시 또 다음 세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